어두운 동굴 속 날카로운 곡괭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흰머리 청년이 천장 틈새에서 푸른 잉크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동작을 멈춥니다. 그의 눈이 흥분으로 커집니다. 마침내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병을 대고 떨어지는 빛나는 액체인 잉크를 능숙하게 받아냅니다. 청년은 어깨 위 검은 고양이 네로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로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동굴 출구의 빛을 보며 이 잉크를 가져가면 개척단이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 여깁니다. 안도하며 동굴 밖으로 나온 그는 잿빛 황무지에 서서 저 멀리 거대하고 찬란한 대도시를 바라봅니다. 저 밝은 도시에선 군중이 컬러리스트인 정예 전사들의 등장을 환호하고 그들은 화려한 머리색을 뽐내며 당당하게 걷습니다. 두 시민이 전사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또 다른 거대 크리처를 성공적으로 해치웠다면서요. 시민들은 이 영웅들이 있는 한 빛나는 도시는 계속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더 어둡고 음침한 그림자 지구로 바뀝니다.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게시판에는 시급 개척단 입단 시험, 색을 가진 이는 누구나 환영이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흰머리 청년이 건물 밖으로 내던져져 땅에 나뒹굽니다. 두 시험관이 그를 내려다보며 한 명이 여긴 그가 올 곳이 아니라 소리칩니다. 청년은 좌절하며 일어서서 파란 잉크가 담긴 병을 내밉니다. 그는 문제 삼으며 이 잉크로 자격이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시험관은 소년을 비난하듯 손가락질하며 잔혹한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거절된 것은 무색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역할이 정해져 있다며 분수도 모르는 놈이라고 조롱합니다. 붉은 머리 시험관이 붉은 에너지를 뿜으며 청년에게 빌어먹을 무색인이라 외칩니다. 흰머리 주인공은 고통에 신음하며 자신을 덮치는 에너지에 움찔거립니다. 계단 위 시험관은 무릎 꿇은 소년에게 개척단에 관해 설교합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오직 자신처럼 선택받은 자만이 개척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험관은 도시 외곽의 검은 땅이 약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며 어둠에 잠겨 크리처라 불리는 위험한 짐승들로 가득 찬 끔찍한 풍경을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목숨 걸고 탐험하고 자원 모으며 괴물과 싸워 영웅 칭호를 얻는 개척자들을 미워합니다. 현재로 다시 돌아와 시험관은 싸늘한 시선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며 무색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소년을 모욕하며 분수를 알고 자빌이나 하라고 쏘아붙입니다. 다시 오면 죽을 줄 알라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는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주인공, 고개 숙이자 가슴에서 작은 소리 들립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가 소년 재킷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요. 주인공은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런 거절은 익숙하니 다른 곳을 찾아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굴욕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네로에게 최고의 컬러리스트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가 볼까봐 염려하며 고양이를 다시 품속으로 재빨리 숨깁니다. 주인공은 공업거리를 거닐며 다음 행선지를 고민합니다. 풀 죽어 걷는 그는 자신들을 받아줄 곳을 찾지만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녹색 머리 남자의 존재는 모릅니다. 이후 주인공은 분주한 광장에서 수첩을 확인합니다. 이름들이 가득 그어진 책 속에 또 다른 장소를 거칠게 지우며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질 듯 한숨을 쉽니다. 체념한 채 마리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로 다가가며 어쩔 수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문을 열고 주인을 부르자 안에서 고글을 쓴 흰머리 소녀가 안경을 고쳤으며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마리는 주인공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또 시험에 떨어진 것을 알아챕니다. 네로가 탁자 위로 뛰어오르자 그녀는 반갑게 맞아줍니다. 마리는 심사관들이 그의 재능을 몰라본다며 주인공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낙담한 채 아무도 무색인을 받아주지 않는데 힘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습니다. 마리는 그가 위험한 검은 땅에서 자원을 구해온다는 사실이 그의 실력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네로가 도와줘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이라며 겸손해합니다. 그는 화제를 돌려 테이블에 파란 잉크병을 놓으며 사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마리는 기뻐하며 값을 후하게 쳐줍니다. 그녀는 파란 액체를 파이프에 부으며 잉크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다고 불평합니다. 주인공은 이 부족함 때문에 더 많은 개척단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기계 장치가 생계가 이 액체에 달렸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고용되지 않아 좌절하며 한숨을 쉽니다. 마리는 그에게 예전에 자신이 했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묻습니다. 그가 그곳은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마리는 갑자기 테이블에 종이 한 장을 내리치며 뭐든 해봐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전단지에는 S급 새벽 개척단의 모집 공고가 실려 있습니다. 지원 자격 제한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충격으로 종이를 쳐다봅니다. 영성 높은 S급 개척단에 합격은 어렵다 여겨 지원을 망설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자신의 실력을 알아봐 줄지 의문이 듭니다. 마리는 그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격려하며 만약 실력 위주라면 마침내 합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말합니다. 그녀는 미소로 그가 오랫동안 컬러리스트를 꿈꿨음을 상기시켰다. 회상 속 어린 주인공은 비를 맞으며 네로를 안고 어릴 적부터 이 꿈을 간직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는 그를 늘 지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주인공은 미소 지으며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모집 전단지를 굳게 잡습니다. 새 각오로 마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방을 떠납니다. 그림자 지구의 조용한 골목을 걸으며 주인공은 전단지를 꽉 쥐고 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네로가 뒤척이며 반응하자 그는 멈칫합니다. 왜 그러냐고 태연하게 묻는 목소리와 함께 빛나는 녹색 구슬이 달린 나무 지팡이를 든 손이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를 엿보던 녹색 머리의 남자가 주인공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자 마법 십자선이 그의 등에 고정됩니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녹색 에너지 칼날을 발사합니다. 주인공이 놀라 돌아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에너지 폭발이 그를 강타하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그가 쓰러지자 녹색 머리 남자와 조수가 그를 내려다봅니다. 공격한 남자는 급소는 피했지만 어차피 곧 죽을 거라며 그를 비웃습니다. 피를 흘리며 움직일 수 없게 된 주인공. 공격자는 무색인 한 명이 죽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주인공은 힘없이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옷 사이로 고개를 내민 네로의 겁먹은 얼굴을 본 소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양이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속삭였습니다. 장면은 잉크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경고문이 붙은 공장, 지대로 바뀝니다. 주인공이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자 녹색 머리 남자가 웃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의 멱살을 잡고 거대한 검은 슬러지 통 위로 매답니다. 그는 살아있는 채로 이곳에 던져진 것이 운이 없는 일이라며 주인공을 조롱합니다. 남자는 이 구덩이가 닿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잉크 폐기물이라 시체도 남지 않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공포에 질린 주인공은 몸부림치며 대체 누구이며 왜 공격했는지 따져 묻습니다. 녹색 머리 남자는 아까 자신과 파트너가 그를 엿볼 때 놀랐다고 말합니다. 회상 장면. 그들은 소년이 아니라 그의 옷 속에 숨어있던 크리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인간을 따를 만큼 지능이 있는 크리처는 엄청난 발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네로를 진정 희귀하다 칭하며 주인공 목을 더 세게 조입니다. 그의 뒷판에 선 조수가 작은 우리를 치켜듭니다. 그 속에서 네로가 갇힌 채 울부짖고 주인공은 자신의 친구가 붙잡혔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절망한 주인공은 녹색 머리 남자의 멱살을 잡고 고양이를 놓아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소년의 분노가 한심한 듯 비웃습니다. 탐욕으로 눈을 빛내며 그는 그 크리처가 무색인 주인에게는 너무 과분하다며 암시장에 팔아 큰 돈을 벌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을 쉽게 제압해 목을 조르고 들어올리며 그 애완동물은 내게 과분하다 비웃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매달린 채 주인공은 그림자 지구에서 방심했던 자신을 탓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차별은 항상 견뎌왔지만 유일한 가족인 네로를 이런 식으로 잃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격분하여 그는 남자에게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 경고하며 팔을 세게 붙잡습니다. 녹색머리 남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멈칫합니다. 얼굴에 에너지가 지직거리자 오만했던 표정은 곧 충격으로 변합니다. 소용돌이치는 녹색 기운이 공격자에게서 주인공의 손으로 흘러들자 남자는 몸에서 무언가 강제로 빨려나가는 느낌에 패닉에 빠져 소리칩니다. 이 알 수 없는 감각에 겁을 먹은 남자는 소년을 격렬하게 흔들어 유독성 잉크 폐기물통으로 던져버립니다. 공격자는 시간 낭비였다며 시큰둥하게 말하고 우리에 갇힌 네로는 필사적으로 울부짖습니다. 악당들은 이제 부자가 됐다며 고양이의 눈물을 무시한 채 암시장으로 향합니다. 검은 액체 아래 주인공은 멀어지는 네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희미해지는 빛을 봅니다. 헤엄치려 해도 몸은 마비되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막을 내릴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고양이를 안고 있던 환영이 나타납니다.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깊은 허공 속 의식 없는 주인공에게 의문의 목소리가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묻죠. 혼란스러워하며 주인공은 그 목소리에게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의 눈앞에 받아들여라는 거대한 글자가 나타납니다. 네로를 구하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생각들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목소리가 그의 힘을 되찾으라고 외치자 주인공의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소용돌이치는 검은 액체 속에서 손 하나가 뻗어나옵니다. 주인공은 미동도 없이 서 있고
그의 위로 어둠의 촉수가 사라집니다. 그는 검은 에너지에 휩싸인 손을 보며 자신이 잉크 속에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기억은 파편적이지만 그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 애씁니다. 이제 흰 눈빛의 그림자 형상인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고요함을 깨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그 존재의 주의를 끕니다. 그가 고개를 드니 높은 곳에 작은 우리를 든 흐릿한 두 형체가 보입니다. 그 안에서 네로가 애처롭게 울부짖습니다. 동료인 네로의 모습이 주인공을 다시 현실로 이끌고 그는 네로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가 남자들에게 어둠의 손길을 뻗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검은 에너지 기둥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녹색 머리 남자와 조수는 비명 지르며 뒷걸음칩니다. 그들이 폐기물 구덩이를 내려다보자 죽음의 잉쿵덩이는 사라지고 바닥에는 홀로 서 있는 어두운 형체만이 남아 경악합니다. 불길한 기운을 풍기며 그 존재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녹색 머리 남자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떱니다. 거대한 그림자 손톱이 그들을 덮치자 그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크리처인지 중얼거립니다. 폭발의 여파로 그림자 지구는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한 나이든 남자가 경찰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작은 손이 갑자기 튀어나와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이로 인해 주변 일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요. 먼지가 가라앉자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녹색머리 공격자와 그의 조수를 옮깁니다. 새로 도착한 무리가 피해자들을 살핍니다. 붉은 머리 남자와 파란 머리 여자는 부상당한 이들을 내려다보며 B급 개척단원들이 색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합니다. 파란 머리 여인은 사람의 색이 어떻게 빠지는지 이해 못해 당혹스럽지만 동료는 임무에 집중하라 합니다. 붉은 머리 남자는 도시에 거대 크리처가 나타났다는 보고로 왔다고 말합니다. 현장 경찰은 자신이 고위 컬러리스트와 대화 중임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가 왜 그런 엘리트들이 그림자 지구에 왔는지 조심스럽게 묻자 파란 머리 여자는 조사를 위해 왔다고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붉은 머리 남자가 현장 확인을 요청하자 경찰관은 겁에 질려 앞장섭니다. 두 명의 조사관들이 거대한 분화구 앞에 섰습니다. 붉은 머리 남성은 잔해에서 짙은 얼룩을 발견하고 그의 동료는 크리처의 흔적이 있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녀는 보통 성벽 안에서는 작은 동물만 발견된다며 도시 내부, 특히 외곽에서 크리처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깊은 구덩이를 보며 붉은 머리 남자는 신종 몬스터일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지루하면서도 심각하게 이 특이한 존재는 일반적인 패턴과 달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면은 잔해에 쌓인 황량한 풍경으로 바뀝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울부짖고 그림자 속에 쓰러진 케인은 고통에 신음합니다. 거친 혀를 느끼고 깨어나니 네로가 머리를 핥고 있었다. 안도감에 휩싸인 케인은 네로가 무사하다는 기쁨에 곧바로 녀석을 꽉 껴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심한 통증이 느껴져 얼굴을 찡그리며 케인은 혼란스러운 채 몸을 일으켜 기억을 더듬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통에 던져 넣었던 그 자식들을 떠올립니다. 유독한 검은 액체 속으로 가라앉았던 기억이 스칩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충격받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는 믿기지 않아 손을 들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지 의아해합니다. 머리를 만져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하얗던 머리는 새까맣게 변해 있었죠. 케인은 새로 바뀐 검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모습이 변했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앞을 응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선 케인은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는 네로에게 도와달라며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그러자 검은 고양이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빠르게 회전하며 주변을 밝히는 눈부신 흰빛을 뿜어냅니다. 갑작스런 빛이 끔찍한 광경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어둠 속 괴물 무리에 둘러싸인 깊은 동굴에 있습니다. 케인은 충격에 여기가 어딘지 파악하려 말을 더듬습니다. 그는 이곳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황무지, 검은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는 이 검은 숲이 너무 위험해서 B급 개척단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크리처들이 몰려오자 케인은 패닉에 빠진다. 그는 네로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치며 즉시 달아난다. 빛나는 고양이가 그의 옆에서 날며 목숨을 걸고 달리는 K의 길을 밝혀준다. 거대한 그림자 뱀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소리친다. 위험 속에서도 K는 어둠 속을 달리며 길을 밝혀준 네로에게 고마워한다. 그들은 쫓아오는 괴물들을 피해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무리와 거리를 벌리기 위해 네로의 빛을 따라 깊은 수직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달리던 K는 자신의 몸 상태에 이상한 점을 느끼고 그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혼란으로 바뀐다.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가슴을 보며 몸 상태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오래 달렸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넓은 틈을 쉽게 뛰어넘으며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해졌음을 깨닫는다. 그는 단단하게 착지하며 자신의 몸이 새롭고 신비한 에너지로 넘쳐흐른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네로가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 다가오는 위협을 느끼고 귀를 쫑긋 세운다. 사나운 늑대형 그림자 크리처가 K에게 달려들어 기습했다. K는 방어가 허술해 공격을 막을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물림에 대비한다. 괴물의 이빨이 K의 팔을 세게 물었지만 살이 찢기는 대신 요란한 균열음이 울려 퍼진다. 충격으로 괴물의 이빨이 완전히 부서지자 크리처는 혼란스러워한다. K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 눈을 뜬다. 이빨이 빠진 그림자 늑대는 겁에 질려 낑낑대며 덤불 속으로 물러난다. K는 팔을 살피고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는 걸 깨닫는다. 치명타였을 공격에도 멀쩡하자 그는 놀라 자기 손을 본다. 이 내구성이야말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색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눈이 커진다.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리자 K와 네로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다. 거대한 형체가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그들 위로 우뚝 솟았다.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이 위협적인 에너지를 뿜으며 언덕 너머로 올라온다. K는 공포에 질려 사이클롭스를 올려다본다. 괴물이 거대한 팔을 들어 그를 짓뭉개려 하자 K는 보통 검은 땅 깊숙이 사는 포식자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의아해한다. 사이클롭스가 폭발적인 힘으로 땅에 주먹을 내리치자 사방으로 파편이 튀며 네로가 비명을 지른다. K는 잔해 속에서 충격을 버텨낸다. 그는 타격이 묵직했다고 인정하지만 이길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다. 외로운 어린 시절, 거절당하고 짓밟혔던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달라질 것이라 결심한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쥐자 팔 주위로 에너지가 타오른다. K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하며 주먹을 쥐고 버틴다. 과거에 힘겨웠던 기억들이 마음속에 차오른다. 그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묘하고 강력한 감각에 집중하고 갑자기 그의 몸은 그림자에 휩싸인다. 그는 빛나는 흰 눈을 가진 순수한 어둠의 에너지가 된다. 사이클롭스는 분노에 차 포효하며 거대한 손으로 작은 형체를 짓뭉개려 한다. K는 폭발적인 힘으로 땅을 박차고 튀어오른다. 공중을 날아오른 그는 공격을 준비하고 거대한 괴물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파괴적인 펀치를 날린다. 그 일격의 충격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주변의 나무들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K는 적의 잔해에 둘러싸여 공중을 가른다. 잠시 변신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내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깨닫고 눈이 커진다. 어둠의 에너지가 갑작스레 흩어지고 그는 밝은 태양 아래 무성한 풍경 위로 솟아오른다. 그는 눈 아래 펼쳐진 숲과 폭포 그리고 주변 자연의 생생한 색채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한다. 힘은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고 머리카락은 다시 하얗게 변한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래를 응시한다. 중력에 이끌려 공중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을 깨닫자 공포에 휩싸인다. 비명을 지르며 빠르게 낙하하여 아래 숲으로 곤두박질친다. K가 추락의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키자 네로가 걱정스러운 듯 위를 맴돈다. K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 숨을 헐떡인다. 그를 감싸던 어둠의 에너지가 연기처럼 증발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색이 빠르게 사라지는 공포를 깨닫는다. K는 새로운 능력의 단점을 깨닫고 패닉에 빠진다. 이 강력한 힘을 쓸수록 몸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고 이대로라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 순간 주위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뭘 기다리고 있냐고 묻는 의문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는 먹잇감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지적하며 어서 빨리 해치우라고 명령조로 그를 재촉한다. K는 쓰러뜨린 사이클롭스의 잔해를 내려다봅니다. 목소리는 살고 싶지 않냐며 그저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고 그를 조종합니다. 지쳐서 땀을 흘리는 K는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쓰라는 목소리의 계속된 요구에 절박해 보입니다.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난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본능적 명령에 따라 괴물의 잔해에 손을 뻗는다. K는 사이클롭스 사체 위에 손을 얹습니다. 즉시 어둠의 기술이 발동되고 그는 괴물의 몸에 남아있는 그림자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주인이 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을 충격받은 눈으로 지켜본다. K가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자 거대한 검은 빛기둥이 숲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꿰뚫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K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피로가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는 바위에 기대어 앉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회복된 에너지를 지닌 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말이 공방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하루가 흐릅니다. 안에서 마리가 설계도를 작업하던 중 문종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끕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누더기 망토를 두른 의문의 실루엣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리는 긴장감에 떨면서도 예의를 차리려 낯선 이를 미소로 맞이합니다. 특별한 의뢰인지 묻지만 후드 인물은 그저 어두운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을 뿐입니다. 낯선 이가 묵직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눈에 띄게 긴장한 마리는 수상해 보인다며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가 다가서자 그녀는 패닉에 빠져 렌치를 쥐고 더 다가오면 공격할 거라고 경고하죠. 그 인물이 갑자기 달려들자 마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습니다. 침입자는 멈춰서 후드를 벗고는 익숙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는 진정하라 말하며 케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모습이 낯설다고 인정합니다. 마리는 놀란 눈으로 방어 자세를 풀고 맙니다. 그녀는 바뀐 그의 모습에 말을 더듬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외모를 묻습니다. 마리는 두려움에 떨며 쇠 파이프를 쥔 채 후드 쓴 자를 마주합니다. 두려움은 순간 폭발적인 분노로 변하고 그녀는 망치와 렌치를 꺼내 그를 해친 자들을 용서 않겠다 소리칩니다. 그녀는 놈들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고 외치며 연장을 마구 휘두르고 케이는 괜찮다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립니다. 정말 케이라는 걸 깨달은 마리는 렌치를 내려놓고 연락이 끊겨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안도감에 부드러워지며 케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하죠. 케이는 그녀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넵니다. 속으로 케이는 유독성 잉크에 빠진 후 살아남아 색을 얻게 된 이 황당한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되새깁니다. 그는 마리에게 자신의 새로운 색이 괴물과 연관된 검은색이라며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거리를 떨쳐버리고 드디어 컬러리스트가 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곧장 개척단 입단 시험을 보러 가겠다며 마리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러고는 멋쩍게 옷 좀 빌릴 수 있냐고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리는 기막힌 듯 한숨 쉬며 몇 번이나 빌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미래의 컬러리스트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케이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며 그를 이끕니다. 딱 맞는 물건이 있다며 신나게 말하자 케이는 놀랍니다. 장면은 바뀌고 거대한 콜로세움 같은 건물 계단을 수많은 개척단 지망생들이 오릅니다. 안에는 커다란 흰색 사각 발판이 표시된 바닥에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 세 남자가 초조하게 대화합니다. 가슴에 183번이 새겨진 파란머리 남자가 불안해하는 친구를 달랍니다. 분홍빛 머리의 친구는 명성 높은 여명의 개척단 시험을 보게 되다니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S급 부대는 위험한 검은 땅 탐험 업적으로 유명하며 빛나는 도시의 희망인 실력 있는 컬러리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많아 후보자들은 걱정합니다. 그들은 비닐을 쓴 남자 옆에 서 있는 유명 컬러리스트 가문의 딸이라는 소문이 있는 긴 청록색 머리 여자를 알아봅니다. 분홍 머리 소년, 고글 착용자, 방독면 쓴 남자 등 다른 신예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따로 있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들은 사나운 눈빛의 녹색 머리 청년을 쳐다봅니다. 바로 게일 소드의 게일. 사람들은 그의 합격을 확신합니다. 혼자 위험한 크리처를 처리할 만큼 강력하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잔혹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전 개척단에서도 그로 인해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183번 파란머리 남자가 게일 같은 자는 두렵지 않다고 거만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덮칩니다. 허세를 부리던 남자 바로 뒤에 게일이 나타나 다시 말해보라고 합니다. 게일이 한심한 꼬맹이들이라며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자 파란 머리 남자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습니다. 게일은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뜹니다. S급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의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참가자들을 훑어보던 그는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도 없다며 마음속으로 모두를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한 예외를 발견하자 눈이 가늘어집니다. 바로 청록색 머리의 소녀. 그는 그녀가 시안 가문의 둘째 딸 엘리 시안임을 알아봅니다. 게일은 비웃으며 그래도 좀 봐줄 만하다고 인정합니다. 상상 속에서 군중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올 시험에 모두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에 차 궁금해합니다. 기계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응시자들의 주의를 끕니다. 여명 개척단의 입단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목소리가 울리자 게일과 엘리가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밝은 금발에 노란 눈을 한 남자가 연단에 서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시험관이 새벽 개척단의 유명 컬러리스트라는 사실에 술렁입니다. 응시자들은 그를 최근 크리처 사냥에서 큰 공헌을 한 영웅으로 알아보고 흥분하여 속삭였습니다. 그 같은 엘리트 컬러리스트가 나타난 걸 보면 이번 모집이 심상치 않다고 깨달은 거죠. 응시자들은 그에게서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며 S급 단원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관은 군중을 내려다보며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돈, 권력, 명예, 의무 등 각자의 목표를 갖고 지원해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시험관은 눈빛을 번뜩이며 결국 실력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류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검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압도적으로 강한 인재를 찾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라며 어중이 떠중이는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바닥 사각 단상들을 가리키며 첫 시험은 토너먼트라고 알립니다. 그는 도시 밖의 세상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매우 혹독한 곳이므로 개척자에게 전투 역량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핵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응시자들에게 실력 증명을 명합니다. 1차 합격자는 토너먼트 결과로 결정될 것이며 번호가 호명되면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합니다. 시험관이 126번과 286번을 호명합니다. 126번 게일이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섭니다. 군중은 게일을 강자로 여기며 일찍이 그와 겨룰 상대를 가엾게 여겨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게일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지루해 죽겠었는데 시작부터 재밌게 놀 수 있어 운이 좋다 생각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가지고 놀지 고민하며 그의 눈은 포식자처럼 빛납니다. 게일은 무대로 향하는 사람을 보며 저 기묘한 자는 누구인지 의아해합니다. 게일 맞은편엔 286번 번호표를 단 누더기 망토로 온몸을 가린 인물이 서 있죠. 게일은 후드 쓴 상대의 자세가 어설프고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게일은 무기 손잡이를 쥐고 말이 무의미하다 판단합니다. 칼을 빼들며 이젠 조용히 있는 게 지겹다고 선언합니다. 힘을 개방해 칼을 휘두르며 거대한 녹색 바람 에너지를 만들고 봐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관중들은 게일 소드를 알아보며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봅니다. 빛나는 녹색 검들이 그의 주위 허공에 나타나자 군중은 저 나이에 저런 고급 검수를 다루다니 천재라며 그를 칭송합니다. 게일은 후드 쓴 인물을 강렬히 응시하며 자신의 공격을 막아보라고 도발합니다. 게일은 폭발적인 속도로 땅을 박차고 추진력을 얻으며 막지 못하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엄청난 기세로 전진하며 에너지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후드를 쓴 인물은 다가오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없이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습니다. 게일이 공중에서 함성을 지르며 칼을 내리치는 순간 후드를 쓴 인물은 그저 파고들어 게일의 얼굴에 치명적인 레프트 훅을 날립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게일은 경기장 저편으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거만한 지원자들은 믿기 힘든 광경에 비명을 질러요. 게일이 경기장 벽에 세게 부딪히며 거미줄 같은 균열을 만듭니다. 그는 단 한 방에 의식을 잃고 패배하여 쓰러지고 관중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아해합니다. 정체가 드러난 케인은 손목을 문지르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자신도 놀랐다고 인정합니다. 후드가 벗겨져 헝클어진 검은 머리가 드러납니다. 그는 순간의 가속과 혼란을 되짚어봅니다. 갑자기 한 관중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K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가 가리킨 건 승리가 아닌 K의 검은 에너지색이었죠. 금발의 심사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검은색이 크리처들이 가진 색과 같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엘리시안조차도 인간이 저런 색을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충격받은 표정입니다. K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경기장 중앙에 홀로 서 있다. 다른 사람들은 게일 소드를 한 번에 제압한 힘이 이 신비로운 검은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K는 충격받은 군중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그 반응에 혼란스러워하고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한다. 경기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어집니다. 한 대결에서 겁먹은 지원자가 날카로운 돌을 던지지만 K는 가볍게 피하며 돌격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마법 사용자를 날려버립니다. 아나운서가 그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K는 연승을 이어가며 다른 상대를 강타하고 또 다른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금발의 심사관은 위에서 흥미롭게 보며 K가 단연 돋보이는 지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K가 최초의 검은 능력자라며 흥분했고 소문이 퍼지기 전에 즉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오늘 하루 힘들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금발 시험관이 놀라 돌아보니
폭발 현장에 빨간 머리 남자와 파란 머리 여자가 보입니다. 시험관은 레드 팀장이 왜 여기 있는지 묻지만 남자는 그저 지나가던 길이라며 손을 젓습니다. 그들은 거대 생명체 사건 조사를 잠시 논합니다. 레드 팀장은 진전이 없음에 한숨 쉽니다. 이어서 그는 괜찮은 후보가 있는지 묻자 시험관은 시안 가문의 아가씨와 더불어 매우 독특한 후보 한 명을 언급했습니다. 순간 레드 팀장은 무언가 감지하고 눈이 커집니다. 그는 경기장을 보던 중 K를 발견하고 검은 에너지를 알아차립니다. 시험관이 K를 칭찬하자 레드 팀장은 말없이 소년을 응시합니다. 푸른 머리 여자는 팀장에게 그 아이가 수사와 연관되었는지 귓속말합니다. 레드 팀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속으로 그림자 지구권 직후에 새로운 색이 나타난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우연의 일치라고 단정합니다. 그는 당분간 K를 예의주시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감시당하는 줄 모르는 K는 검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주먹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에 전율하며 마침내 개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는 변신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을 떠올리며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이 힘을 남용하여 싸움 중 색을 잃으면 무방비 상태가 됨을 압니다. 그때 경기장에서 거대한 냉기 에너지가 폭발하며 얼음 벽을 만들어냅니다. 엘리시안이 차가운 안개 속에서도 침착하게 서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17번이 상대방을 완전한 얼음 속에 가둬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K를 포함한 관중들은 시안 가문의 색은 언제 봐도 대단하다며 경외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엘리가 내려올 때 K는 저 엄청난 마법을 어찌 이길까 생각하며 그녀를 봅니다. 엘리는 K를 스쳐 멈춰서서 날카롭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그녀의 푸른 눈이 의심스레 가늘어지며 그를 살핍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걸어가고 K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나운서가 1차 시험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금발 시험관이 연단에 서서 모두 수고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일정이 늦어져 바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탈락자들에게 퇴장을 지시하자 그들은 낙심하며 물러납니다. 금발 시험관이 다음 시험을 알리려던 순간 어깨에 엉친 손이 말을 끊습니다. 그때 붉은 머리 남자가 나서서 진행을 맡습니다. 그는 남은 후보들을 보고 2차 시험을 직접 진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후보들은 충격에 빠져 올려다봅니다. 그들 앞에 선 자는 바로 컬러리스트 레드였습니다. 그는 빛의 도시 최강 컬러리스트이자 블랙랜드 탈환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파괴력이 너무 강해 아군마저도 함께 일하기를 꺼리고 그가 시험을 맡으면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금발 시험관은 걱정스럽게 레드 컬러리스트를 보며 묻습니다. 시험 방식을 바꾸면 대장에게 혼날 텐데 정말 괜찮겠냐고요. 레드는 어차피 매일 잔소리를 듣는다며 웃어넘깁니다. 그는 시험은 간단하다며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더니 온몸에서 거대한 불꽃을 터뜨립니다. 거대한 불꽃의 파도가 겁에 질린 지원자들을 향해 쇄도하며 그들을 가두는 개별적인 구형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엄청난 열기에 휩싸인 후보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레드는 특정 지역의 환경을 재현했다며 꽤 뜨거워질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블랙랜드가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극한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험은 따뜻한 난로 수준이라며 얕잡아 봅니다. 레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버티면 합격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열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처음부터 개척자가 될 자격조차 없었다며 냉철하게 눈을 빛냅니다. 불의 구체 속 후보들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한 남자는 방어막에 흠집조차 못 내고 다른 이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약한 수준이라면 블랙랜드는 얼마나 끔찍할지 공포에 질립니다. 옆에서 지켜본 금발 시험관은 소문과 달리 레드의 실력이 여전하다고 평합니다. 그는 저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덮는 레드의 제어력에 감탄해요. 그는 이 힘이야말로 정상의 선자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인정합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균열음이 울려 퍼집니다. 레드와 그의 조수가 바라보니 불의 방어막 하나가 푸르게 변하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냉기 에너지가 폭발하며 불구체를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쏟아지는 얼음 파편 속에서 방어막을 깨고 나온 엘리시안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레드는 그녀를 바라보며 꽤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시안 가문의 능력이 불에 대한 천적이긴 하나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힘이 그 상성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레드는 그 젊은 여자를 보며 진짜 천재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레드는 다른 후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불의 구체 속 K는 미동도 없습니다. 레드는 그를 보며 저 소녀와는 다르게 소녀는 돌파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방어막 안에 K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소리치며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게일 소드와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색을 썼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손을 보았고 검은 에너지가 새어나오며 열기 속에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죠. K는 힘이 다하는 끔찍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만약 색을 잃은 것이 발각되면 실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해진 그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무언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는 강렬한 불꽃의 벽을 응시하며 문득 깨달음의 능력으로 된 방어막이니 흡수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죠. 그는 자신의 손을 보고 흡수 능력의 한계를 모른다고 인정해요. 생각할 틈이 없다고 판단.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소용돌이 치는 불의 벽에 손을 댑니다. 즉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K는 직접 흡수가 통하는 것에 충격받습니다. 불의 방어막이 뒤틀리기 시작하며 근처에 있던 후보들의 시선을 끕니다. K에겐 거대한 검은 에너지 소용돌이가 터져나와 붉은 불꽃을 빨아들입니다. 단상에서 레드 팀장과 금발 시험관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받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레드는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진짜 미친놈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경기장 안, K는 흩어지는 에너지 속에서 붉고 검은 기운을 양손에 두른 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K의 속은 다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너무 눈에 띄어버렸다는 사실을 후회하죠. 엘리시아는 검은 에너지에 휩싸인 젊은 남자를 보며 헛것을 보는지 의심하며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K를 응시하며 과연 인간이 검은색을 가질 수 있는 색인가 의문을 품고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 인식합니다. 그를 보며 불안감이 밀려오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K가 명백히 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을 다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K가 떠나가자 엘리는 그에게서 강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며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불길한 생각에 그녀는 고개를 저어 떨쳐냅니다. 컬러리스트 레드가 K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다음번에는 이런 식은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레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검은 능력이 엄청나다며 미소 짓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K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대화하자며 그를 데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K는 초조해하며 시험 결과를 묻습니다. 레드는 그 정도 실력이면 당연히 합격이라고 안심시킵니다. K는 주목받은 것이 오히려 유리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드디어 개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벅찬 감정에 휩싸입니다. 갑자기 금발 시험관이 레드의 독단적인 행동에 소리칩니다. 레드는 웃어넘기며 동료에게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시험관은 한숨을 쉬며 소란이 있었지만 시험은 계속될 거라고 알립니다. 17번 엘리는 방어막을 뚫고 지나갔으므로 합격했지만 다른 모든 후보들은 추가 시험에 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엘리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레드가 K를 데리고 가는 어두운 터널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장면은 공업지대로 바뀝니다. 레드는 K와 차 밖에 서 있고 운전석에는 푸른 머리 조사관이 앉아 있습니다. 레드가 그녀에게 기다리라 말하자 K는 주위를 보더니 경악으로 굳어집니다. 그는 거대한 잔해와 파괴 현장을 바라보며 레드가 자신을 잉크 폐기물에 빠졌던 그곳으로 데려왔음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컬러리스트 레드는 파괴된 폐허를 보며 보기 흉한 광경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자 K는 얼어붙습니다. 레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척자가 완전히 색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목격자들이 현장에서 거대 생명체를 봤다고 합니다. 레드는 K에게 돌아서서 수상한 타이밍을 지적합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나타난 직후 K가 최초의 검은 능력자로 등장한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빛내며 레드는 K의 능력을 분석하고 다른 색을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레드가 이질적인 능력이라 단정하며 그를 노려보자 K는 초조하게 땀을 흘립니다. K는 패닉에 빠지고 레드가 처음부터 연관성을 의심했음을 깨닫습니다. 달아날 수 있을까 필사적으로 고민하지만 남자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영웅에게서 벗어나긴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레드가 웃어 긴장감을 풀고 손을 저으며 K를 시험한 것뿐이었다고 말하지만 K의 솔직함에 재미가 반감되었다고 불평합니다. K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봅니다. 레드는 공식적으로는 사건을 조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K의 독특한 능력에 더 흥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레드는 보통 색의 힘은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K의 능력은 그 규칙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2차 시험을 회상하며 K가 그때 힘을 통제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K가 설명을 더듬거리자 레드가 말을 잘라버립니다. 컬러리스트의 몸에서 붉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자 그는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K가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레드는 그 능력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한다며 손을 내밉니다.
그는 웃으며 K에게 에너지를 흡수해보라며 도전합니다. K는 당황해 거부하며 레드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레드는 그저 웃으며 신참 주제에 자기 레벨의 사람을 걱정하기엔 한참 이르다고 말합니다. 레드가 말 그만하고 해보라 하자 K는 긴장한 채 강렬한 표정으로 침묵합니다. 검은색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한 힘, 블랙 랜스를 상징합니다. 레드는 그런 위험한 능력을 방치하는 것이 샤이닝 시티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에 어두운 비밀이 스쳐갑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인간형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K에게 그들과 마주치거나 그들처럼 되면 컬러리스트들이 그를 제거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합니다. K는 레드의 무시무시한 압박감에 한숨을 쉽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K는 테스트에 동의합니다. 그는 레드의 손목을 잡고 몸에서 검은 에너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혹시 잘못돼도 자기 탓이 아니라고 긴장하며 확인받으려 합니다. 두 사람이 닿는 순간 에너지 충격파가 공기를 왜곡시킵니다. 붉은 에너지가 검은 오라와 대비되며 격렬히 팔로 밀려들자 K는 숨을 헐떡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접촉 지점에서 거대한 불꽃 폭발이 일고 K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화염 속에서 그는 레드에게 멈춰달라고 외칩니다. 힘을 제어할 수 없으며 마치 용암이 몸속에서 끓는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눈에 레드는 불꽃의 신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 영웅임을 각인시킵니다. 레드는 불길 속에서 침착하게 서서 관찰합니다. 그는 K의 검은 에너지가 굶주린 존재처럼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또한 K의 힘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들은 흡수에 저항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불길 속에서 깨닫습니다. 레드는 호기심에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는 시험에서 본 것이 능력의 전부는 아닐 거라 생각하죠. 그는 K가 어떻게 색을 흡수하는지 뿐만 아니라 흡수한 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둘의 에너지가 격렬히 반응하며 상황은 격화됩니다. 레드는 K8의 검은 에너지가 붉은 기운과 섞여 뒤틀리고 솟구치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거대한 불꽃, 검은 에너지가 폭발하며 터져 나옵니다. 레드는 폭발에 밀려나고 연기 속 형체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K가 부분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의 몸 오른쪽은 붉고 검은 에너지로 굳어진 들쭉날쭉한 악마 갑옷에 쌓여 있습니다. 레드는 이 모습이 익숙하다는 걸 깨닫고 이를 악몽입니다. 괴물 같은 발톱의 손과 빛나는 눈을 보며 레드는 자신이 괴물을 보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 모습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고 그는 다른 개척자들이 색을 잃었던 사건의 배우가 K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K는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레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 판단하고 K가 폭주하기 전에 불을 끄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불덩이를 소환하여 K를 힘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K가 낮은 신음을 내자 레드는 소년이 다른 무언가와 싸우는 듯해 멈칫합니다. 장면은 K의 내면으로 전환되고 그곳은 붉은 글씨로 가득 찬 칠흑 같은 공허입니다. 힘의 목소리들이 그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강렬한 색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끊임없이 현실에서 재촉합니다. K는 침입하는 목소리들에 괴로워하며 헐떡입니다. 목소리들은 그를 계속 유혹하며 힘을 아끼는 건 낭비이니 어서 빼앗으라고 부추깁니다. K는 마음속으로 목소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결연한 의지와 함께 K에 보이는 눈이 붉게 빛납니다. 그는 혼돈의 에너지를 자신의 의지로 억누르며 닥치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명령하며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가 에너지를 강제로 억누르자 충격파가 바깥으로 터져 나옵니다. 뾰족한 갑옷이 사라지며 레드는 진정 놀랍니다. K는 힘을 쓴 탓에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레드는 감탄과 경악이 섞인 눈으로 그를 보며 신입이 저 압도적인 힘을 혼자서 억눌렀냐고 묻습니다. K는 심장이 거세게 뛰며 숨을 헐떡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왜 폭주했는지 필사적으로 궁금해합니다. 컬러리스트 앞에서 통제를 잃었을까봐 그는 불안하게 위를 올려다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려 그는 조심스럽게 레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레드는 오히려 기쁜 얼굴입니다. K가 흡수한 힘이 예상보다 강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아주 재미있었다며 이번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활짝 웃습니다. 그는 K에게 뭔가를 이루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죠. 레드는 테스트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더니 한 가지 더 남았다며 말을 멈춥니다. 그는 K에게 자신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파괴 사건의 담당 조사관이며 범인을 찾는 게 임무라고 상기시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협적인 미소를 띠며 그는 눈앞의 인물이 완벽한 용의자 같다고 지적하죠. K는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굳고 레드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합니다. 목격자들이 거대 그림자 괴물을 봤다 회상하며 K에게 이 사건에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 경고합니다. K의 검은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당국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쉬울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폐허가 된 공업지구를 가리키며 피해액이 수억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시 지도부가 K를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추방당하거나 실험용 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K는 갇혔음을 깨닫고 분하게 이를 악뭅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도리가 없음을 알기에 그때 레드가 손을 내밉니다. 만약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든 손을 써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K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레드의 처분에 맡기겠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레드는 먼저 조건을 끝까지 들어보라며 모든 걸 공짜로 해결해 주진 않을 거라 못 박습니다. 그 대가로 K는 몇 가지 부탁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는 K에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K는 필사적으로 떨리는 미소를 짓습니다. 속으로는 수억의 빚을 지거나 과학 실험체가 되는 것보단 뭐든 낫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레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크게 동의합니다. 황량한 불모지에서 작은 생명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바로 그때 거대한 바퀴가 아슬하게 비껴가며 육중한 차량이 굉음과 함께 지나갑니다. 거대한 장갑 수송 트럭이 안개 낀 블랙랜드의 험준한 지형을 통과한다. 안에서 창밖을 보던 K는 이렇게 멀리까지 와본 것이 처음이라 생각하며 이것이 개척자로서의 진정한 첫발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갑자기 녹새부리 남자 게일이 검은 머리라 부르며 K를 쏘아보아 생각에 잠겨있던 그를 방해합니다.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게일은 거슬린다며 무례하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합니다. K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K는 수송칸에 어색하게 앉아 있습니다. 바로 개척자가 되는 걸 원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그는 성난 게일과 말이 없는 엘리시안을 보며 한 팀이 된 것을 의아해합니다. 장면은 하루 전의 대화로 전환됩니다. 레드는 놀란 K에게 탐사 합류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미개척지의 특정 지점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가 긴장하자 레드는 웃으며 걱정 말라 합니다. 레드는 K에게 지도를 보이며 혼자가 아닐 거라 안심시킵니다. 시험을 통과한 신입들도 그 지역에 배치될 것이며 공식 일정은 곧 발표될 거라 설명하죠. K는 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K는 팀원들이 이미 트럭에 탑승한 것을 확인합니다. 사실 레드의 방해로 이전 시험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K를 포함한 많은 실력자들이 엄격한 추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신입 1위 엘리시아는 특별 요청으로 레드팀에 합류했습니다. 게일은 자신을 모욕한 얼간이가 믿기지 않아 K를 원망스럽게 쳐다본다. 그는 싸움을 회상하며 방심하여 패배했다고 확신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K에게 탐사 후 각오하라 경고하며 위협합니다. 라비안만 아니었어도 K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엘리시안이 끼어들어 게일에게 차갑게 그만하라며 어차피 또 한 방에 쓰러질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게일은 격분하여 그녀에게 방금 뭐라 했냐고 묻고 엘리는 게일은 K의 상대가 아니라며 그를 무시합니다. K는 놀라움과 희망으로 엘리를 보며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K에게 차가운 시선을 돌리며 과거에 둘이 했던 약속을 언급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녀는 K를 노려보며 패자는 조용히 명령에 따르라 하고 K는 당황합니다. K는 적대적인 두 개척자 사이에서 압박감에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한숨 쉬며 팀 활동이 어려울 것을 직감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수송 차량이 황무지의 어두운 물살을 가르며 멀리 있는 시설을 향해 나아갑니다. 차량은 인부들이 보급품을 옮기는 분주한 하역장에 도착합니다. 일행이 내리고 K, 엘리, 게일, 그리고 다른 신입들은 새벽 개척단의 전진 기지로 걸어 들어갑니다. K는 활기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며 혼자 블랙랜드를 탐사할 땐 몰랐던 S급 개척단의 엄청난 보급 수준에 놀랍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K의 뺨을 쿡 찌르자 그는 화들짝 놀라 돌아봅니다. 활짝 웃는 마리가 나타나 첫 임무라 응원하려고 같이 왔다고 명랑하게 말합니다. 마리가 재킷을 열자 네로가 함께 따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K는 검은 고양이를 안고 마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네로는 가족이라며 따뜻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으로 탐사팀에 합류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자신의 기술이 여기서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확성기에서 집합 시간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개척자들은 회색빛 황무지에 서 있고 곧 블랙랜드로 진입할 예정이라는 방송이 계속됩니다. K는 네로를 마리에게 건네며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마리는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는 웃으며 나중에 보자고 말합니다. 마리가 네로를 안자 고양이가 품에서 뛰쳐나가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고양이가 K에게 달려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네로를 외칩니다. 마리는 이 기이한 움직임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K를 부르려다 말을 더듬습니다. 일행은 어둡고 견고한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선두에 있던 밝은 주황색 머리에 흰 코트를 입은 여자가 모두 준비하라고 외치며 신입들이 곧 블랙랜드에 진입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소리칩니다. 정찰 결과 A급 생명체의 사체가 발견된 매우 위험한 구역인 21구역에서 미확인 위험 생물체가 보고되었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남자 개척자가 주황 머리 여자에게 달려가 아란치아라고 부른다. 그는 레드 팀장이 신입들을 데려왔는데 허가 없이 대열을 이탈했다고 초조하게 보고합니다. 아란치아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사실인지 묻습니다. 보고자가 사실이라고 확인하자 아란치아는 그 녀석이 또 사고를 친다며 한숨을 쉽니다. 일행은 본대를 벗어나 어두운 협곡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컬러리스트 레드가 그림자 속으로 손을 뻗어 앞장섭니다. K, 게일, 엘리, 그리고 레드로 구성된 소규모 분대가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K는 본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팀장에게 정말 괜찮냐고 불안하게 묻습니다. 레드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확인해 줍니다. K는 분대원이 모두 신입이라 걱정하며 게일과 엘리를 돌아봅니다. 게일이 격분해서 자신과 엘리는 왜 따라와야 했는지 따졌고 레드가 K만 데려갈 거라는 말을 들었다며 모욕감을 표현했습니다. 레드는 붉은 오라를 휘날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지도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니므로 K 혼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화난 게일에게 다 떠먹여 주진 않으나 심하게 다치지 않게 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대화를 끊고 이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적과 마주친 K의 눈이 커집니다. 동굴 깊숙한 곳, 일행은 그림자 생명체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레드가 랜턴을 드는 동안 K, 게일, 엘리는 혼란스러운 난투를 벌입니다. 거대한 늑대 형상의 괴수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옵니다. 엘리시아는 즉시 반응하여 푸른 에너지 검으로 괴수의 몸을 꿰뚫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착지하며 블랙랜드의 현실을 깨닫는다. 빛나는 눈에 둘러싸인 그녀는 숨막히는 환경과 끊임없이 몰려오는 괴물들을 보고는 훈련과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검을 꽉 쥐고 신중히 힘을 조절합니다. 엘리는 뒤돌아보며 더 민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K를 보며 뒤처지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한편 K는 그림자 생명체의 목을 붙잡고 맨손으로 으스러뜨립니다. 엘리시아는 K를 충격 속에 바라봅니다. 그녀는 왜 드로퍼를 안 쓰냐고 묻죠. K는 입단 시험을 떠올리며 망설인 후 자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없이 싸워도 괜찮다고. 그가 말하자 엘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봅니다. 게일은 경악하며 개척자가 드로퍼를 안 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외칩니다. 드로퍼는 개척자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색 에너지를 무기에 주입해 괴수와 싸우는 데 쓰입니다. 괴물들을 제대로 사냥하려면 드로퍼로 색을 입혀야 합니다. 일행은 쓰러진 적들 위에 서 있는 K를 보며 어떻게 그 필수 도구 없이 맨손으로 적을 쓰러뜨렸는지 의문을 풀습니다. 게일은 자신의 무기를 쥔 손을 떨며 능력의 격차를 실감합니다. 그는 드로퍼도 쓰지 않는 상대를 긁히게도 못했던 시험의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게일은 분한 듯 이를 갑니다. 그리고 K의 등을 노려보며 언젠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짓밟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자 레드 팀장이 랜턴을 들고 앞서고 게일은 분노에 차 뒤따릅니다. 레드는 씩 웃으며 팀원들을 돌아봅니다. 두 천재가 신입에게 자극받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라 믿고 웃습니다. 그는 명랑하게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일행을 재촉합니다. 거의 다 왔으니 빨리 끝내고 파티나 하자고 말이죠. 그림자 괴수들과의 전투 후 늑대 형상 괴물들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컬러리스트 레드는 10분간 휴식을 알리지만 게일, K, 엘리시안에게 진짜 임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게일은 한숨을 쉬며 색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빛나는 녹색 액체병을 꺼냅니다. 게일이 마시자 K는 개인 잉크임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개척자들에게 색을 되돌려주는 필수적이면서도 귀한 특별 정제 연금술 잉크입니다. 사용자의 고유한 색에 맞춰 제작해야 하므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K는 게일과 엘리가 잉크를 마시는 걸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런 사치를 누릴 돈이 있길 바랐습니다. K는 재빨리 생각 떨쳐내고 무리에서 벗어나 쓰러진 그림자 생명체 시체에 손을 뻗습니다. K가 능력을 발동하자 거대한 검은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시체에서 터져나와 그림자를 그의 손으로 흡수합니다. 검은 에너지가 그에게 흘러들고 K는 주먹을 꽉 쥐어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한 후 회복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가 돌아보자 팀원들은 경악하며 그를 바라본다. 엘리가 정말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K는 몇 번 해봤다며 걱정 말라는 듯 손을 젓습니다. 게일은 K가 괴물을 흡수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칩니다. 레드가 휴식 종료를 선언하며 말을 끊습니다. 일행은 협곡 깊이 들어서고 레드가 도착을 알립니다. 팀원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순수 검은 에너지 돔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K는 검은 장막 같다며 중얼거립니다. 레드는 K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 짓고는 바로 이 어둠의 장벽 때문에 K를 데려왔다고 밝힙니다. 레드는 시범 삼아 붉은 에너지 구체를 소환 검은 돔의 강력한 광선을 발사합니다. 공격이 표면에 닿았지만 뚫리기는커녕 에너지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레드는 이 장벽을 억지로 열려하면 힘을 흡수해 더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K의 능력과 아주 비슷하며 그래서 K만이 이걸 지울 수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레드가 어둠의 벽을 가리키며 유적의 길이 그 안에 있음을 알립니다. 그 유적 안에 숨겨진 진정한 목표는 스텔라 파편이라고 말하죠. K는 충격에 눈이 커지고 다른 신입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게일이 스텔라에 대해 묻자 엘리는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합니다. 레드는 빛의 도시가 그것을 필사적으로 찾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K에게 장막을 없애라고 명령하며 K는 우뚝 솟은 어둠의 벽을 향해 전진합니다. 손을 대자 흡수 능력이 발동하며 장벽의 검은 에너지가 격렬히 그의 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거대한 돔이 K에게 흡수되며 큰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레드, 게일, 엘리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레드는 예상대로 되자 기쁜 미소를 짓습니다. 장벽이 사라지자 그는 K에게 그의 힘이 아주 유용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K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방금 흡수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감당하려 애쓰며 땀을 흘리고 몸을 떱니다.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게일과 엘리는 진동이 강해지자 당황하며 이 소음이 치명적인 괴물떼를 끌어들일 것을 직감합니다. K가 일으킨 굉음이 협곡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 절벽에서 늑대형 검은 괴물떼가 나타납니다. 일행은 순식간에 포위당합니다. 엘리와 게일이 무기를 꺼내들자 레드는 이렇게 많은 이들이 환영하러 나왔다며 웃습니다. 레드는 K가 장막 제거에 집중할 동안 나머지 팀의 괴물 처리를 지시합니다. 레드 팀장은 차갑게 모든 괴물을 소탕하라 명령합니다. 게일과 엘리가 즉시 전투에 뛰어듭니다. 게일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바람을 실은 공격으로 그림자 괴물들을 베어냅니다. 엘리는 능력을 발휘해 땅에서 솟아나는 거대한 얼음가시로 여러 적을 꿰뚫습니다. 두 신입이 격렬하게 맞붙자 레드는 나설 준비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쉽게 붉은 에너지 구체를 소환해 광선으로 남은 괴물들을 꿰뚫습니다. 레드는 신입이지만 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K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거대한 장벽을 계속해서 흡수합니다. 레드는 부하들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니 좋다며 미소 짓습니다. 레드가 망보는 동안 K는 불안정한 에너지에 고통받으며 무릎 꿇습니다. 그는 장막의 힘이 자신의 힘과 묘하게 비슷하다고 느끼며 혹시 같은 검은 속성 때문인지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는 위험을 감지하죠. 집중력을 놓치면 장막에 엄청난 에너지가 역류해 그의 색을 빼앗을 테니까요. K는 압도당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자신이 더 강하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자 흡수가 완료됩니다. 그는 길 끝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모든 것을 흡수했다고 확인합니다. 장벽 뒤에 숨겨진 것을 내려다본 그는 끝없이 깊은 칠흑 같은 구덩이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 무시무시한 심연이 유적의 입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료한 그는 뒤돌아서서 팀장에게 장막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장벽이 제거되자 레드는 K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장막이 걷혔으니 이제 뒷정리를 마무리하라고 알립니다. 갑자기 레드의 표정이 위험을 감지하며 충격으로 바뀝니다. 눈 깜짝할 속도로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엘리와 게일을 붙잡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참격이 허공을 가르며 그들이 서 있던 땅을 깊게 파냅니다. 공격은 파괴적이며 남은 그림자 괴물을 찢어발깁니다. 레드, 엘리, 게일이 안전하게 경사면에 착지하자 파편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게일은 레드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즉사했을 거란 공포에 질려 바라봅니다. 레드는 이전에 저항이 없었던 건 다른 존재가 괴물들을 쫓아낸 탓이라며 굳은 얼굴로 한숨을 쉽니다. 근처에 위험한 존재가 숨어 있다는 보고를 떠올립니다. 먼지 속에서 거대한 검을 끌며 다가오는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레드는 어슬렁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공격자는 빛 속으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희고 다른 쪽은 검은 삐죽머리 남자입니다. 얼굴의 절반은 어두운 마스크 같은 것에 뒤덮여 있고 등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를 메고 있습니다. 낯선 자가 섬뜩한 기운으로 개척자들을 노려봅니다. 레드는 팀과 위협 사이에 서서 K 일행에게 경청하라고 지시합니다. 레드는 급히 K에게 랜턴을 쥐어주며 다급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는 K 일행에게 즉시 폐허에 들어가 스텔라 조각을 찾으라 합니다. K는 불안한 눈으로 팀장을 바라보며
자기들끼리 저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냐고 묻습니다. 레드는 그들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하죠. 하지만 레드는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힘으로 케이와 엘리, 게이를 어두운 심연으로 밀어넣으며 징징대지 말고 가라고 소리칩니다. 3명의 신입대원이 깊은 구덩이로 추락하자 케이는 공포에 질려 팀장의 이름을 외칩니다. 홀로 남은 레드는 붉은 기운을 띠며 낭떠러지를 등지고 섭니다. 깊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뭘 어쩌라는 거냐고 묻는 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레드 뒤로 무장한 낯선 자의 위협적인 실루엣이 다가옵니다. 두 강자는 긴장된 대치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레드는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을 직감합니다. 장면은 칠흑 같은 심연 바닥으로 바뀌고 케이는 오랜 추락 후 미동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머리 부여잡고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겨우 일어서려 합니다. 레드가 준 랜턴을 기억해낸 그는 여기가 폐허 아닌지 궁금해하며 랜턴을 켭니다. 불빛이 확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자 케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로 바뀝니다. 충격으로 얼어붙어 이곳이 어디냐고 대묻죠. 랜턴이 비춘 곳은 고대 석조 유적이 아닌 거대한 현대식 마천루의 뼈대만 남은 잔해와 콘크리트 잔해들이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폐허가 된 현대 도시의 모습과 같았죠. 케이는 절벽 끝에 서서 랜턴으로 어둠을 비춥니다. 그는 땅속에 묻힌 거대한 폐허 도시의 광경에 말을 잃습니다.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워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불평 말고 빛 쪽으로 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팀원인 게일과 엘리를 본 케이는 헤어진 줄 알고 무서웠다며 안도합니다. 게일은 케이를 탓하지만 엘리는 게일도 마찬가지였다며 날카롭게 맞받아칩니다. 게일은 폐허 도시를 보며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스텔라 조각을 이 끝없이 펼쳐진 폐허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불합리함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케이는 무작정 찾으면 한없이 걸릴 거라며 수긍하죠. 케이는 마음속으로 동료 네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응답하듯 빛나는 형체가 나타나고 그는 발치에 있는 검은 고양이 네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케이는 고양이가 어떻게 따라왔는지 몰라 당황하고 엘리는 그 동물을 보더니 생명체냐고 묻습니다. 케이는 반려동물 들킨 것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양이의 가치를 증명할 좋은 기회라 여깁니다. 그는 게일과 엘리를 부르고 네로를 아는 케이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스텔라 조각을 쉽게 찾을 방법을 선언합니다. 일행이 모이고 케이는 기르던 작은 생명체가 목적지까지 안내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게일은 화를 내며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따지는 동안 엘리는 고양이의 귀여움에 매료되어 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케이는 네로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엘리 품에서 울며 뛰쳐나가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공중에서 고양이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어두운 폐허를 밝히고 일행은 충격에 빠집니다. 빛의 구체가 앞으로 뻗어나가 길을 밝히고 새 개척자가 그 뒤를 따릅니다. 게일은 걸으면서 어떻게 생명체가 그런 지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아 합니다. 레드는 케이에게 그것을 어디서 찾았는지 묻습니다. 케이는 그를 무시하고 빛나는 고양이의 움직임을 해석해 네로가 스텔라 조각이 저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갑자기 그 생명체는 흔적을 찾아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빛의 흔적은 폐허 도시를 가로질러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릅니다. 앞은 어두운 터널 입구. 케이는 얼마나 더 깊이 가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게일은 무섭냐고 물으며 그를 비웃습니다. 케이는 되받아치며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빛나는 고양이가 길을 밝히자 그들은 거대한 통로를 걷습니다. 케이는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큰 철문 앞을 맴도는 네로를 보고 중요한 걸 찾았다고 판단합니다. 거대한 기계음의 발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거대한 금속 다리가 바로 앞에 내려앉자 케이는 얼어붙는다. 신입대원들이 고개를 들자 거대한 녹슨 자동인형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게일은 자신들이 싸워왔던 생물체들과는 달라 보인다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로봇이 스캐닝 빔을 활성화해 엘리시안을 향해 빛을 쏩니다. 기계는 그녀의 데이터를 처리해 밝은 파란색 헥스 코드를 표시합니다. 스캐너는 게일의 녹색 코드를 등록합니다. 결국 빛이 케이에게 비추자 그는 기계가 색으로 자신들을 알아보고 있음을 깨닫고 긴장합니다. 기계는 스캔을 마치고 완전한 7억의 16진수 코드를 띄웁니다. 이를 감지하자 로봇의 눈은 더욱 환하게 빛나며 검은 마녀의 색을 포착했고 케이를 위협적 대상으로 인식했으니 이제 제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호칭에 당황한 케이는 로봇의 치명적 펀치에 그대로 당합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미끄러지지만 직격은 간신히 막아냅니다. 그는 분노에 차 기계를 노려보며 좌절감을 토해냅니다. 케이는 더는 봐주지 않겠다며
기계에 디파이언트하게 소리칩니다. 거대 로봇은 그들을 부숴버릴 듯 거대한 주먹을 들어 올립니다. K는 돌진하며 기계의 금속 팔에 주먹을 격렬히 부딪힙니다. 그는 고통의 움찔, 갑옷의 단단함에 의아해합니다. 로봇이 펀치를 준비하자 게일은 당황한 채 지켜봅니다. 엘리가 끼어들어 레이피어로 기계를 공격하지만 칼날이 갑옷에 부딪히며 불꽃만 튑니다. 흠집 하나 못 낸 사실에 충격받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힘이 기계에 통하지 않을까 당황합니다. 한편 K는 상대의 가슴에서 빛나는 코어를 분석합니다. 그는 안의 액체 소용돌이를 보며 약점이라 판단합니다. K가 앞으로 돌진하며 날카로운 왼손 훅을 날립니다. 갑자기 로봇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반응하며 팔을 몽둥이처럼 휘두릅니다. K는 묵직한 공격을 간신히 피합니다. 일반 공격이 안 통하자 그는 좌절하여 물러납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고 몸이 검은 에너지에 휩싸였던 때를 떠올려 그 힘을 쓰기로 합니다. 완전한 변신은 색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모든 에너지를 오직 오른 주먹에만 집중시켜 짙은 검은 오라로 감싸는 타협안을 택합니다. 준비를 마친 K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전력을 다해 강화된 주먹을 힘껏 휘두릅니다. 공격이 정확히 명중하며 로봇의 가슴을 꿰뚫고 코어를 박살냅니다. 펀치의 위력은 기계의 상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로봇의 머리가 날아가고 눈의 빛이 쓰러집니다. K는 잔해 한가운데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 있고 게일과 엘리는 묵묵히 그를 지켜봅니다. 잔해 속에서 K는 둥근 물체를 발견하고 로봇 코어를 집어들며 마리가 선물로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게일이 K에게 소리치며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그와 엘리는 K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질문을 퍼붓습니다. K는 그 기술이 색을 심하게 소모한다고 둘러대며 질문을 신경질적으로 피합니다. 그가 말하자 뒤편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칠흑 같은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때 네로가 다급히 울며 어둠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고양이는 K 주변을 맴돌며 떨고 K는 어두운 문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고양이의 경고에도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검은 표면이 물처럼 출렁입니다. 갑자기 어둠이 터져나오고 거대한 그림자 촉수들이 문에서 뿜어져 나와 일행을 뒤덮습니다. 게일과 엘리는 입구로 끌려가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힘의 속수무책으로 세 사람 모두 검은 공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일행은 끝없이 검은 공간을 통과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착륙합니다. 게일은 추락과 어둠을 불평하며 고통에 신음한다. 몸 상태를 살피려던 그는 이내 멈칫 이상한 점을 감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재킷을 움켜줍니다.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녹색이 완전히 사라져 흑백이 된 것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옆에 서 있던 K와 엘리도 똑같이 경악합니다. 그들의 몸을 포함한 주변 세상이 모든 채도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흑백 현실 속 혼란과 공포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